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29조에 앞서서 28조까지는 28조가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감독이었고요. 28조의 2서부터 7까지가 가명정보를 도입하면서 특례 조항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뭐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3장, 4장, 5장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돼 있는 수집이용, 뭐 제공, 저장, 파기, 뭐 요게 관련된 내용이고, 4장이 바로 요 안전한 관리, 5장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이 가장 핵심인 이런 사항인데요. 그중에 이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조입니다. 29조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도, 유의, 변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요거 가로놓기.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 29조는 뭐 1항, 2항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보게 되면 시행령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관리 계획이 4조고요. 4조 내부관리 계획. 그 다음에 5조가 접근 권한. 6조 접근 통제. 7조가 암호화. 8조가 접속 기록. 9조가 보안 안티바이러스. 10조가 뭐 단말기 보안, 11조가 파기, 12조가 물리적인 뭐 이런 거. 그래서 14조까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따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기술적인 조치, 관리적인 조치, 물리적인 조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치실 분들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겠죠. 법률 조항으로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항 하나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를 해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공개입니다. 자,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한다. 공공기관은 등록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함되는 내용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그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그 다음에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3자 제공.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련해서는 이 3자 제공과 위탁에 관련돼 있는, 뭐 물론 이제 해당 사항만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탁과 삼자 제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과 삼자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이게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자 제공에 관한 사항들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2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하는 근거와 보존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이랬어요. 3의 2 3의 2가 좀 이게 새롭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3의 2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21조의 단서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 그 보존 근거와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 근거 보존 근거 만약에 보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항목을 포함해서 파기 절차, 파기 방법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업무 위탁이 26조가 되겠죠. 26조 우리 살펴봤죠. 업무 위탁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을 주는 쪽이 위탁자, 업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쪽이 수탁자, 받을 수 이렇게 씁니다. 수탁자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고요. 수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수탁자는 만약에 어떤 이런 경우 생기면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관이 됐을 때는 위탁자가 일단은 법의 수본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위탁 계약서에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표준 위탁 계약서 안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호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일반적으로 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책임자 성명을 이제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이라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서 고객센터를 또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과연 고객센터에서 얼마나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런 업무 처리를 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인정보 업무에 관련돼 있는 해당 부서를 이렇게 연락처라든지 담당 부서 담당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 고객센터에서 해당 담당 부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접속 파일 등 인터넷 접속 파일 이걸 일명 우리가 쿠키라고 하죠. 쿠키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이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 브라우저에서 뭐 쿠키를 삭제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것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부 주체가 자세히 읽지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거부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항을 명시적으로 공개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 주체는 얼마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에 따른 거부 수단이 되겠느냐라는 것에는 좀 약간 의구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정돼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체가 어떤 통제권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 밖에 개인정보를 처리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요 여덟 가지가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포함이 되고, 나머지 이 부분들을 초과해서 포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누락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락.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항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된다.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이 변경돼서 처리 방침도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크게는 이제 법률이 개정됐을 때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아지죠. 법률 개정이 되는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부 관리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됩니다. 내부 관리 계획 법률이 개정됐을 때. 그리고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일반적으로 이런 법률이 개정되거나 뭐 규정이 이렇게 개정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요번에 바뀐 것을 이렇게 또 그 해당 사항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어 놓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면 이걸 신구 대조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신구 대조표. 일반적인 뭐 법률 같은 데서 신구 대조표를 이렇게 해서 정부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3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다른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분명히 법익이 있어서 정부 주체한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리 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부 주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계약 내용이 있는데 정보 주체한테 유리한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조입니다. 31조 개인정보법 31조 CPO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입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우리가 망법에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렇게 최고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해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고요. 임원을 CPO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각 기관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교육행정기관 뭐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관 이러면 상급의 뭐 직급이 있고요. 또 특수한 경우에는 뭐 4급 이렇게 해서 어떤 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CPO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개인정보 관련돼 있는 관리 감독 기구도 독립된 기구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 내에서 있는 개인정보 업무를 하는 곳도 독립된 부서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DPO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에서는 DPO,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 이렇게 DP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DPO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되는데 이 DPO는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유럽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CPO 지정은 사실은 뭐 총괄한다라고 하지만은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기 때문에 과연 업무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어떤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개인정보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 개인정보 책임자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 이 사항에 대한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 처리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그래서 요 7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CPO가 책임져야 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항입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2항의 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CPO는 보고를 받아야 되죠. 조사도 됩니다. 조사권도 있습니다. 조사하거나 당사자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 법 또는 다른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5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각 2항,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유럽에서도 DPO에 관련해서도 유사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항 개인정보 책임자의 지정 요건, 업무,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CPO에 대한 민간에서와 공공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자격 요건, 업무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